별, 알퐁스도 때 내가 르브롱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산속에서 양을 치고 있노라면 몇 주일씩 사람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양치는 개와 단둘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산자락의 초록빛 풀밭과 널따랗게 펼쳐진 푸른 하늘, 유유히 흘러가는 흰 구름뿐이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양의 울음소리와 양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 내 곁을 항상 든든히 지켜주는 양치기 개가 가끔 짖는 소리뿐이었다. 때때로 몽드 르르산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초를 찾아 이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수출 굽는 남자들이 나무를 구하러 가끔 삐에몽 마을로부터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혼자서 살아온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가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산 아래 마을이나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아도 도리어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되묻는, 말하자면 세상 물정에 몹시도 어두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세상과 떨어진 듯한 고립감을 더욱 심하게 느꼈다. 그러므로 이곳에 보름마다 식량을 가져다주는 농장의 귀여운 꼬마 머슴, 미아로의 웃는 얼굴이나 나이든 노라드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큰 기쁨이었다. 식량을 싣고 온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산비탈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면 내 마음은 조금씩 들뜨고, 뒤이어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나 미아로의 얼굴이 산등성이 위로 조금씩 떠오를 때면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곤 했다. 나는 식량을 내리기도 전에 그들에게 산 아래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쁘게 묻곤 했다. 누가 세례를 받았고 누가 결혼을 했으며 누가 마을을 떠났는지 등의 여러 가지 소식을 시시콜콜 물어보았다.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인집 아가씨에 관한 소식이었다. 주인집 아가씨 스테파네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꼬마 미아로나 노라드 아주머니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아가씨의 소식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다. 아가씨가 요즘에도 자주 파티에 참석하는지, 그리고 밤에도 나들이를 다니는지, 또 여전히 아름다운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묻는 내 마음 속에는 언젠가 한번 보았던 아가씨의 활짝 웃는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마음을 읽는 사람이 너는 가난한 양치기에 지나지 않는데 어째서 아가씨에 대해 궁금해하느냐? 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도 이제 20살이 되었으며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어느 일요일이었다. 산에서 며칠을 보내노라면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잘 분간할 수 없지만 그날은 보름치 식량이 이곳에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일을 기억할 수 있었다. 식량이 오는 날은 며칠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곤 했으니까.
그러나 그날 따라 웬일인지 식량을 실은 마차가 오후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았다. 아침나절에는 미사 때문에 늦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다 정오가 되자 갑자기 소나기가 세차게 내렸다. 이번에는 비 때문에 마차가 오는데 시간이 걸릴 테지 하고 나 자신을 위안했다. 3시쯤 되자 하늘은 물에 씻은 유리처럼 깨끗해지고 비에 젖은 산은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다. 정오 무렵에 내린 소나기로 인해 세상은 다시 태어난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뭇잎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불어난 시냇물이 즐거운 듯이 넘쳐 흐르는 소리에 섞여 노새의 방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부활절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경쾌하고 명랑한 소리였다. 그런데 막상 산등성이 위로 나타난 사람은 꼬마 미아로도 노라도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 사람은 아가씨, 바로 스테파네트 아가씨였다. 산의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아가씨는 두 볼이 사과처럼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때 내 눈에는 아가씨가 숲의 요정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연방 나이팅게일처럼 지적이었다. 미아로는 갑자기 배탈이 나서 누워있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집에 다니러 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 직접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오는 도중에 길을 잃어 늦게 도착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나는 나이팅게일처럼 지저귀는 아가씨의 입을 보느라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꽃 모양의 화려한 리본을 머리에 달고 레이스가 눈부신 드레스를 아름답게 차려입은 아가씨의 모습은 그 누구도 길을 잃고 하루 종일 숲을 헤매 다녔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게 했다. 내 눈에는 아가씨가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다가 바삐 빠져나온 모습으로 보였다.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본 적은 처음이었다. 나는 겨울이 되면 산에 눈이 내리기 전에 양떼를 몰고 마을로 내려가 지내곤 했다. 그때 저녁 식사를 하러 주인집의 식당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가끔 아가씨가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가씨는 하인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항상 멋있게 차려입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하인들은 누구나 아가씨를 좋아했다. 그 아가씨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산속의 풍경이 신기한 듯 눈을 두리번거리며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넋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어 내게 주었다. 내가 식량을 안으로 나르는 동안 아가씨는 주위를 돌아다녔다. 아름다운 나들이 옷이 더럽혀질까봐
치맛자락을 살짝 치켜들었기 때문에 아가씨의 작은 발이 보였다. 아가씨는 울타리가 쳐진 목장 안으로 들어갔다가 꼬리를 흔드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내가 사는 방 앞을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방문을 열고 방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양털 가죽과 집단으로 만든 잠자리며 벽에 걸린 커다란 비옷, 구식 옆 총등을 아가씨는 신기한 듯 빤히 바라다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 방이란 말이지? 여기서 혼자 밥도 먹고 잠도 잔다는 말이야? 아,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밤마다 무슨 꿈을 꾸면서 잠이 드니? 오직 아가씨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서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사실은 그 말은커녕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가씨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아가씨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재미있는지 나에게 한층 더 짓궂은 질문을 던졌다. 그래, 내 여자친구는 가끔 너를 만나러 오니? 물론 예쁜 여자친구일 테지? 분명히 예쁜 황금 사냥일 거야. 아니면 산봉우리 위로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닌다는 요정이든지. 아가씨는 나를 놀리면서 약간 고개를 젖히고 하얀 이가 드러나도록 웃었다. 그 모습이야말로 내게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산 너머로 사라지는 요정처럼 보였다. 아가씨는 여기저기 한참 동안 둘러보더니 내려갈 준비를 했다. 잘 있어, 목동아. 조심해서 가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싣고 노새 잔등에 올라타고 돌아갔다. 경사진 오솔길로 아가씨가 사라지는 모습을 나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아가씨의 모습이 내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내 귓가에는 노새가 발밑에 돌멩이를 톡톡 차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소리는 마치 돌멩이가 내 마음을 차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고도 오랫동안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해가 산 너머로 질 때까지.